예, 이번 시간에는 제 31강 용신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신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신이 뭐고, 그 다음에 억부용신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신강, 신약을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뭐냐면은 그 용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신강, 신약을 정했으면은 용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용신의 설정, 흔히 용신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잡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실제 명식을 가지고 하면 좋겠죠. 가장 많이 쓰이는 명식이 저 명식입니다. 그죠? 자. 아마 이 명식이 많이 알려지면은 이 명식에 대해서 별의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그런 면을 좀 즐기죠. 자, 이런 명식을 가지고 이제 용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지? 명식을 딱 용신에 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신강, 신약의 설정입니다. 그지? 신약이 뭐냐 따져야 됩니다. 자, 이 명식을 볼까요? 자, 이 명식을 보면은 수련의 간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명식을 푸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탁 띄우죠. 수련의 간목이라, 아니면은 수련의 가볼주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그냥 폼으로 문을 띄우는 게 아니고, 수련의 간목이라 이러면은 뭐죠? 머릿속에 가을, 늦가을의 목의 형상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련의 간목이라면은 간목이 수련의 근을 닫고 있느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덕령을 했느냐, 그지? 가장 중요한, 여기 3점짜리, 2점짜리인데 수련의 가보라 이러면은 뭐죠? 이미 머릿속에는 상관, 편제니까 뭐죠? 인성 비읍이 없으니까 이거는 신학할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훈련을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수련에 가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지? 거기다가 좀 더 이제 붙이면 좋겠죠. 늦가을에, 그지? 늦가을에 태어나는 간목이, 그죠? 늦가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목으로서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죠. 쉬어야 될 그런 시점에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났는데 안전자리마저 뭐죠? 안전자리마저 화가, 그지? 화가 어떻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육식갑자할 때 여기가 불 위에 있는 목이 아니라 그랬죠. 이 전체가 지지니까 아주 건조한, 뜨겁고 건조한 땅 위에 있는 목이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뭐죠? 목이 뭐죠? 싹을 틔우고 활동하고 잎을 막 가지 줄기가 막 뻗어나가고 이런 계절이 아니죠. 거기다가 안전자리, 그지? 뿌리에 있는 흙마저 뭐죠? 아주 척박한 땅 위에 있는 목이다. 그지? 이렇게 딱 하면서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참 깝깝하겠구나 이 사람이, 그지? 왜? 활동할 수 없는 시기니까 간목을 활동해야 되는데 무기력하고, 그지? 또 안전자리에 뭐죠? 뿌리 내리라니까 땅이 뭐죠? 또 척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둘바를 모르는 그런 구조 같다. 그죠? 이런 마음을 떠올려야 됩니다. 수련의 가보라 하면서. 이게 이제 실전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덕명하지 못했어요. 덕지도 하지 못했어. 그럼 뭐죠? 도토리 몇 개입니까? 도토리가 3개 되는 거죠. 3개 되네요. 인목입니다.
제 필체를 잘 못 알아보는 계시더라고요. 자, 도토리 3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당연히 뭐죠? 당연히 임명식은 신약이다. 그지? 이렇게 보는 거죠. 신약이다. 자, 이래놓고 이제 신약을 판정 났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신약 명식의 용신은 이렇게 하나 풀어갑니다. 자, 신약 명식의 용신이다. 그럼 오늘은 이제 신약 명식의 용신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쪽으로 명식을 보면은 기울었다는 얘기죠. 비급과 인성, 식재관이죠. 식재관.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이쪽으로 기울었네요. 그죠? 여기가 무거웠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기울었는데 이것을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급과 인성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면은 균형이 잡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원국에 있는 용신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운에 있는 용신운이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일간을 균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라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비급이나 인성에 그죠? 힘을 실어주면은 균형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용신 후보가 두 개가 되죠. 신약에서는 인성이냐 비급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인성도 있고 비급도 있어요. 어느 것을 용신으로 쓸 것이냐. 그지? 통상적으로 우리는 인성을 용신으로 씁니다. 왜 그럴까? 그지? 그냥 외우라 그러면은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죠. 개념을 잡기 위해서. 왜 비급이 우선이 아니고 인성이 용신의 우선일까?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떤 사람 보면은 형제나 친구보다는 엄마가 더 우선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지? 일리는 있지만은 이런 것도 있죠. 비급은 내가 뭐죠? 지금 당장 써야 될 힘입니다. 그지? 그래서 저는 이 군사라고 쓴다 그랬죠. 군사. 이거는 뭐죠? 보급품이죠. 보급품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죠? 뭐가 우선입니까? 보급품이 우선이에요. 뭐냐? 보급품이 일단 생명줄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바둑에 뭐죠? 바둑에 뜨는 분들은 저는 바둑을 잘 못 듭니다만은 군대에서 군대 바둑을 좀 배웠는데요. 그때 우리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못 뜨니까 꿀밤 하나 탁 주면서 이놈아 아생연후의 적 필사다 이러는 거죠. 내가 먼저 살고 적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내가 두 집도 낳지 않고 막 잡으러 다니다 나중에 죽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배워가지고 바둑을 한 7급까지 뜨다가요. 이 성격에 바둑을 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둑 못 뜨죠. 바둑은 정밀하고 꼼꼼하고 여러가지 수계산을 해야 되는데 생각은 많은 잠깨를 많이 부리는데 덩벙거리다가 다치더라고요. 다 잡아놓고 잘 몰다가 나중에는 제가 죽더라고. 그 더 이상 늘질 않아서 제가 바둑은 그만뒀죠. 그래서 이게 뭐죠? 인성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이 용신입니다. 우선으로. 근데 만일에 원국에서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어. 그지? 어디도? 어떤 분은 지장간을 막 찾아요. 지장간을 찾아야 되는데 지장간을 언제 찾나 하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십성이 비급도 없고 인성도 없으면 지장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얘가면은 인성이 없어. 그지? 인성이 없는데 그럼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인성이 없단 말이야? 그럼 지장간에 있는 여기 신금속에 있는 임수를 쓸까요?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그지? 하나 쓰니까 대신 쓰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뭐죠? 형제가 엄마 노릇 해야죠. 저는 형님이
누나가 엄마 아버지 노릇을 했어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나 이 명리 이치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이치를 아는 분들은 명리를 배우기가 쉽고요. 또 명리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세상 이치를 뭐죠? 바라보는 시각이 바라보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만일에 인성이 없다면은 그죠? 지나가 뒤지지 마시고 일단은 비겁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용신이에요. 비겁이 용신이다. 이렇게 해서 비겁을 찾는 거죠. 인성이 없다면은 둘 중에 하나죠. 그지?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 그죠?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이 뭐냐? 인성을 우선으로 안 해야 될 명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다신약. 제다신약이라는 뜻은 뭐냐? 말 그대로 뭐죠? 재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죠? 몇 개쯤 되면 많을까? 한 3개쯤. 간혹 뭐죠? 2개도 제다신약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일지, 월지가 다 재성일 경우에는 2개지만은, 그죠? 5쯤 되니까. 이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다신약은 3개쯤 이상이 제다신약이다 이러니까 항상 뭐죠? 3개만 찾는 분도 있어요. 그죠? 조금 융통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다신약인 명식에서는 용신이 뭐죠? 인성이 아니고 비겁이 용신이에요. 비겁이 용신이에요. 비겁이 용신이다. 근데 이제 비겁을 용신이라 쓰려고 그러는데 제다신약이라서 가만히 보니까 용신이 뭐죠? 비겁이 없어요. 그지? 비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인성을 용신으로 한다. 그러면은 인성 아니면은 비겁이죠. 그죠? 실제로 뭐냐면은 운세를 대비해 보면은 인성 비겁은 항상 좋아요. 신약에서. 그 인성이 좋은 거죠. 제가 옛날에 한창 열심히 현장 강의를 할 때는요. 제가 일주일에 강의를 거의 뭐죠? 매일 했죠. 1월 빼고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 6년 전일까요? 제가 서울 가기 직전입니다. 그죠? 직전. 그때는 제가 엄청난 반을 많이 만들었죠. 보통 제 명리 선생님들은 10명 정도 최소한 차야지 한 반을 개설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존 선생님들한테 중복 수강, 반복 수강을 하기 위해서 매달 반을 하나씩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매월. 그죠? 그래서, 일주일 6분을 한 달 만에 개강을 하면은 마지막 7달쯤에 하나 빠집니다. 그럼 또 개강을 하죠. 그 다음 달에는 또 하나 빠집니다. 또 개강을 하고. 이러니까 뭐죠? 한 달에 한 반씩 졸업을 시킵니다. 인원도 뭐죠? 4명, 5명으로 시작합니다. 4명 하다 보면 나중에 1명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분 가지고도 7개월 동안 해서 졸업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명리 강의가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한 거죠. 제 교재를 제가 지금은 아마 대충 계산도 안 해봤는데요. 옛날에는 계산을 하다가 지금 하면 100분은 내가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경력이 15년 넘었으니까요. 자, 그때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냐면은 이 설명을 딱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하, 그분은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내가 옛날에 배우던 선생님이 우리가 하도 용신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 그냥 외워라. 용신은 인성. 그지? 그러니까 뭐죠? 일간을 도와주는 게 무조건 용신이야. 그지? 그 얘기가 도대체 뭔가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머리 좋고 제가 볼 때는 그 선생님도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 신학 명식에서는 인생이 무조건 좋죠. 그런데요, 우리 명식이 얼마라고? 전체 명식의 80%가 신약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성만 잡으면은 80%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분이 하도 이제 설명을 하니까 수강생들이 못 따라오니까, 뭐죠? 그냥 용신해라. 인성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 그지? 그분이 정말 이런 설명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제자가 참 똑똑하죠. 선생님 알아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또 있죠. 어떻게 해요? 철학관에 가면은요, 여기에 뭐죠? 여기에 제보고 뭐죠? 도화가 있다 그럽니다. 저 도화가 없어요. 왜? 오화가 도화다는 거지. 영마가 2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마가 2개 됩니까?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외우라 그럽니다. 설명하지 못 알아듣죠? 왜냐? 일지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죠? 일지에 있는 삼합에 제일, 뭐죠? 생지를 충하는 것이 뭐죠? 영마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죠? 오하니까 뭡니까? 인오술이잖아요. 그죠? 오하니까 인오술이니까 제일 앞에 생지가 인이잖아요. 이것을 충하는 게 뭐죠? 신금이잖아. 이게 영마가 돼요. 임명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죠? 몇 분 가르쳐 주다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애워라. 인사신에는 영마. 그 다음에 뭐죠? 좌오묘에는 도화. 이렇게 배운 거죠. 그렇게 배운 분들이 나중에는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나중에도 그렇게 또 강의를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라면은 제명식 보고 뭐죠? 영마가 2개라는 거예요. 왜요? 인사신이가 2개니까. 자,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죠?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원이고, 또 그 철학원에 뭐죠? 수강생이 많습니다. 거기서 배운 수강생들이 저희 스풍정에 오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배웠지 않느냐 물으면은 그렇게 배웠다 그럽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용신도, 고정화시키지 마시고, 융통성을 부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신학이 비겁이 없으면은 또 지상관 찾지 마시고, 일단 밖에 드러나 있는 인성을, 용신으로 본다는 얘기죠. 요렇게 이제 하면은, 신약 명식에 용신을 어떻게 찾는가, 그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찾아보자고, 이제. 찾아보자. 자, 이명식에서 용신을 찾아보자고요. 자, 이명식에서 용신은 뭐냐? 예? 용신은 수련회 가보고, 그죠? 제자신약은 재성 하나밖에 없죠. 재성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약인데, 일반 신약이다. 그죠? 제자신약이 아닌. 그 용신은 뭐라고요? 인성은 뭐예요? 수예요. 그죠? 그래서 수용신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분 있어요. 요게 용신입니까? 요게 용신입니까? 요건 또 같으니까 괜찮아요. 만일에 이민이 아니고 계묘다 이러면 뭐죠? 계수하고 임수하고 글자가 다르니까 뭐가 용신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걸 가르쳐주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신은 뭐로 표현한다고요? 오행으로 표현하는 거죠. 결국 인성이라는 얘기죠. 결국 인성은 뭡니까? 일간한테 보급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보급품이고 이놈은 보급품 아니에요? 맞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뭐죠? 용신이 2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냥. 응? 용신이 수가 용신이다. 자, 이렇게 아시겠죠? 일단 신학명식에 용신을 잡을 줄 알았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용신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지? 용신만 있는 게 아니더라. 뭐냐? 신이 좀 많아. 저는 왜 이리 신이 많은지 몰랐어요. 처음에. 희신이 있죠, 희신. 그 다음에 기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이 있죠. 제가 초창기에는 한문을 써가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부담만 주더라고요. 선생님들 한자 뜻도 풀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의미만 알면 되니까 가급적 제가 한자를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자 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자, 용신이 있는데, 용신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일간의 모섬이고, 또 그 찾는 방법은 뭐죠?
신강, 신약, 원국 전체를 따져가지고, 그죠? 일간이 신강이나 신약을 따져가지고, 그죠? 거기서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지? 신약에서. 그렇게 용신의 정의를 했죠? 그 희신은 또 뭐죠? 정의를 해야 돼요. 희신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희신의 애를 먹어요. 희신을. 왜냐하면은, 정의를 하지 않고, 정의를 또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희신은요, 그냥 기본 옛날 서석에 보면은, 희신은 용신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 써놓으니까,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용신이 수인데, 수를 돕는 게 뭐예요? 하면은, 당장은 뭐죠? 금이에요. 이런 경우예요. 그 대다수가 뭐죠? 희신을 금으로 씁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이 돕는 것이라는 의미를 단순히 밖에 드러나 있는 글자적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돕는 게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고가 좀 넓게 좀 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돕는 것 하니까 뭐죠? 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만. 생이 다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죠? 생은 좋은 것, 그건 나쁜 것. 그러니까 생으로 쭉 됐으니까 뭐죠? 사주가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많으면 뭐죠? 아니, 사주가 거기 많아서 나는, 그래서 뭐죠? 애군이 많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명식 보니까 뭐죠?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죠? 만들라면 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재미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 돕는 게 뭐냐면은, 그지?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용신이, 그죠? 정말 필요할 때는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걸 좀, 이렇게 하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제가 모 선생님 보니까 용신무용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용신은 생하는 것이라고 옛날 책대로 용신을 풀어가니까, 실제로 뭐죠? 금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 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시에도 그 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희신은 용신을 돕는 것이라 했는데, 금을 희신으로 써보니까, 직접 운세 대입을 해보니까, 금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명식은 뭐가 더 좋습니까? 예? 나중에 차라리 한신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희신, 용신 빼고 뭐죠? 제가 부용신이라고 쓰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명리를 잘 하시는 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맥을 제대로 짚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이걸 굳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뭐죠? 전혀 듣도 보다 못한 부용신을 제대로 하고요. 지금은 제가 복신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처음에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돕는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죠. 배가 고픈 놈한테는 뭐죠? 밥을 주는 게 돕는 거예요. 근데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입만 불러요. 그 친구한테 뭐죠? 또 먹으라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뭐냐면은 용신을 봐야 됩니다. 희신은. 그래서 일단은 이 돕는 것이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용신과 생관계다. 생이 아니고 생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쉽죠, 선생님들이. 자, 그럼 뭡니까? 희신 후보가 두 개가 됩니다. 그죠? 금생수하는 금이 되고요. 하나는 뭐죠? 목이 됩니다. 그죠? 생관계니까. 이렇게 희신 후보를 두 개를 보는 거예요. 두 개를 두고 뭐냐면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신을 잡을 때는 일간을 중심으로 이것이 강하냐 약하냐 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희신은 용신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용신이 강하냐 약하냐. 그지? 그럼 용신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용신이 뿌리가 힘이 있나 보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게 뭐죠? 금생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금생수 하고 있죠. 그 용신으로 봐서는 뭐죠? 충분히 힘이 있어요. 그죠? 자, 이 명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간은 약하지만은 용신은 강한 명식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희신은 뭐가 됩니까? 자, 이게 엄청나게 지금 힘이 있으니까, 용신은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주는 것, 설기하는, 그제? 목이 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관계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른 들어보시고, 그래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지? 아주 중요하죠. 어쩌면은 수풍역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볼까요? 이때부터 쉽죠. 기신은 뭡니까? 용신을 극하는 거예요. 용신을 극하는 거예요. 그지? 구신은 뭡니까? 구신은 희신을 극하는 거예요. 희신을 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한신은 하나 남는 거예요. 오행 중에서. 그죠? 요렇게 해서 말하면은 우리는 용신을 잡고 나면은 용신을 중심으로 희용기구안에 해당되는 여기다가 뭐죠? 오행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지?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채워보자고요. 자, 이명식은 용신이 뭐죠? 용신이 수예요. 희신은 뭡니까? 이러면 힘이 있으니까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을 시켜야 되죠. 힘을, 그죠? 생으로 빼야 되죠. 목이 희신이에요. 그지? 기신은 뭐죠? 수를 극하는 토가 기신이고, 구신은 목을 극하는 금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한가하게 하나 남는 게 화가 되죠. 저는 제가 일지상관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죠. 일지상관이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숭이가 뭘 잘합니까? 흉내죠, 흉내요. 원숭이가 흉내죠. 제가 흉내를 잘 내요. 그걸 좋게 말하면 뭐죠? 벤치마킹을 잘합니다, 제가. 제가 필요하다면은 다 빼와서 제가 사용을 합니다. 배웠어. 때로는 제가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딱 쓰니까 이렇게 그냥 희용기관을 정했습니다. 그죠? 정했는데, 자, 정하고 나니까 뭐죠? 그럼 이걸 어디에 쓰냐? 희용기관을 정했습니다. 어디에 쓰냐?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원국을 가지고 용신을 잡았습니다. 그죠? 원국을 가지고 용신을 잡았는데, 희용기관을 잡았는데, 써먹기는 뭐죠? 운에서 먹는, 운에. 그죠? 운에서 먹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5, 15, 25, 35, 45, 55, 65 쭉 나올 겁니다. 여기는 뭐죠? 신금, 임, 계, 갑, 을, 병, 정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일어납니다. 쭉 나가죠. 자, 이것을 어디에서 먹냐 하면은 첫째 뭐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용신이 힘이 있냐 안 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럼 이거는 뭐죠? 이 명식은 그 부분은 명식을 보고 하는 거죠. 명식을 보는 게 용신이 힘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일간은 약하고, 그죠?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가지고 심리적으로는 깝깝하고 조급한 사람인데, 용신이 힘이 있으니까 뭐죠? 나는 약하지만은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할 일 있으면은요, 내가 하기보다 나 힘도 없으니까 누굴 시켜요? 무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시키는 거 좋아하고, 옆에서 뭐죠? 막 거들어주는 걸 좋아하죠. 거들어주는 걸.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용신이 힘이 있으니까 뭐죠? 내가 어려울 때는 뭐죠? 모습이 들어와서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고, 해결해주고 가고. 그지? 그래서 험하게 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용신을 가지고
원국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용신을 중심으로 희용기관을 정해서 이것을 여기 대입하는데, 그냥 대입하니까 뭐죠? 좀 어려워. 어려워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모 선생님한테서 이걸 배웠죠. 거기서. 그래서 다르게 제가 또 좀 다르게 해볼까. 그지? 나도 개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다. 혹시 그 선생님은 유명한 분이니까 그 분한테 배우시는 분이 저한테 또 올 수 있으니까 호환이 되도록. 그죠? 우리가 옛날에 스마트폰 그 충전기 보면은 이쪽 기계 저쪽 기계 스마트폰 호환이 안 돼가지고요. 따로따로 써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 동일화 돼가지고, 그죠? LG, 삼성 다 보면 되죠. 그래서 호환이가 중요합니다. 내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저는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이 편하다면은, 제가 자존심이 좀 상해도, 그걸 택하죠. 그래서 뭐 택했냐면은, 기호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용신의 기호를 동그라미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좋으니까. 희신은 세모를 쳐보자는 거죠. 그지? 두 번째 좋으니까. 기신은 뭐죠? 용신을 제일 좋은 놈을 치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죠? X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신은 뭐냐면은 희신을 치는 거니까 이것도 좀 나쁜 놈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죠? 보통이에요. 그죠? 동그라미 줄까 X 줄까 하다가 중간 딱 주는 거예요. 요 기호를 쓰면 참 편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도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붙이고 마이너스까지 합니다. 예,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참 재밌게 쓸 수 있는 게요. 이걸 제가 배워왔어. 자, 보니까 이게 뭐죠? 금이에요. 그죠? 금이가 뭡니까? 이거요. 이건 뭐죠? 용신. 이거는 용신. 이거는 용신. 이거는 용신. 이거는 희신. 이거는 희신. 이것도 희신. 이것도 희신. 이거는 한신. 이거는 귀신. 이거는 한신. 이거는 한신.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은 뭐가 좋나 하면은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노후까지가 운이 전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좋게 흘러가느냐 나쁘게 흘러가느냐. 그죠? 이것을 대충 흐름을 크게 잡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기호를 쓰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하는데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뭐냐면 요거 이제 이름을 지어볼까요? 아주 좋음. 그지? 이거는 그냥 좋음. 이거는 뭐죠? 아주 나쁨. 이거는 그냥 나쁨.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하죠. 순서를 볼까요? 좋은 순서로 1, 2, 여기가 3이죠. 4, 5가 되죠. 그럼 이 순서를 보면은, 이 사람만 보니까 초년에는 쭉 좋다가 조금 떨어지다가 점점점 뭐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초년에 좋다가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구나. 그래프가. 그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이 희용기구화는 대운을 분석하는데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희용기구화를 정해서 쓴다면은 상당히 쉬워지는데요. 쉬워지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잘 왔거든요. 그래서 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래서 이렇게 잘 왔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제 이 명식 가지고 공부했는 분들 명리 공부했는 분들한테 풀으라고 던지면은요 별별 얘기가 나옵니다. 그지? 별별 얘기가 나오는데 제대로 푸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그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른 명식보다는 이 명식을 씁니다. 사람한 것도 복잡하고 성격도 복잡하고 운대익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극복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희용기호나 쓰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뭐냐면은 이것이 좋았냐 안 좋았냐는 여기서 뭐죠? 결정해가 끝내버리면 안 돼요. 안 되고 여기 대입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운세를. 대입해서 뭐죠? 대입해서 이것을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서 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좋은 줄 알 때만은 뭐죠? 별로야. 그지? 그러면 한 단계 낮추는 거야, 이렇게. 이게 나쁜 줄 알 때만은 뭐죠? 괜찮았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높일 수도 있어요. 그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배울 운세 대입 법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용신은 이렇게 쉬워요.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은 금방 용신을 어떻게 잡는 것이고 어떻게 희용기관을 적용하는가는 금방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운세 대입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용신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겁니다. 그죠? 용신을 활용하는데 제가 쓰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지? 수풍 중에서만 쓰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이 물통 이론입니다. 우리 그 송주현 작가가 만들어낸 만화명락에 물통 이론을 잘 넣어놨더라고요. 자, 물통 이론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옛날에 주택에 옥상에 가면은 이런 큰 물통이 있습니다. 그죠? 물통이 있죠. 제가 이제 옛날에 어머니하고 살 때는 가끔씩 이 물통 안에 들어가서 뭐죠? 청소하다가 했습니다. 제가 노가다를 잘하니까. 제 형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우리 형님은 학교 선생님이죠. 선생님이고, 지금은 이제 교장선생님 하시는데, 처음부터 뭐죠? 우리 어머니는 형님을 교장선생님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인물이다. 형님은 인물이고 저는 뭐죠? 그냥 그게 무슨 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이제 누님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알죠. 물론 형님은 이제 외지에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몰라도, 집에 닭을 잡으면은요, 고기가 있으면은 국 뜰 때 뭐죠? 항상 우리 형님 국을 제일 먼저 뜹니다. 고기만 있죠. 저는 뭐죠? 막내가 좀 덜어지는데, 막내는 고기가 조금 눈앞보다 더 있겠죠. 그렇게 먹고요. 쌀밥도 형님은 완전 쌀밥이고요. 저는 좀 섞어주고. 그래도 전혀 불만 안 가졌죠. 안 가졌고, 당연히 뭐죠? 물통에 들어가는 것도 제 몫이고. 그 다음에 제가, 20살 이후에, 어릴 때 제가 일을 잘 못했어요. 시골에 커도. 일을 잘 못했는데, 제가 뭘 잘하나 하면은, 벌초. 그지? 예초기를 정말 잘 돌리죠. 이제. 왜냐하면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돌렸으니까, 그지? 한 35년 돌렸으니까, 이거는 뭐죠? 달인 아니겠습니까? 달인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일도 못하고 시골에서 어릴 때, 그때 우리 숙모들한테 핀잔도 돕고 이래 잘하는 애인데, 그때부터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뭐죠? 예초기 정말 잘 돌려요.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형님한테 예초기를 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도 제가 합니다. 조카들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 자, 물통에 뭐냐? 물통에 이렇게 물을 잡아 넣죠. 호스로. 외부에서 수도에서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이 이만큼 찹니다. 그지? 이만큼 중간쯤 차야지 뭐죠? 넘치도 안 하고, 물통이 부서지도 안 하고, 또 너무 떨어지면은 물이 뭐죠? 메말릴 수가 있겠죠. 이게 균형입니다. 이거 균형.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수돗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차로 뭐죠? 물차로 와서 바켓을 받아와서 채워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채우는 방법. 그지? 그 다음에 물을 빼내는 방법. 이거는 뭐죠? 1층에 쓰고, 이거는 2층에 빼 쓰고, 그죠?
요거는 뭐죠? 3층에 쓰고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요게 뭐냐면 인성이에요. 이것입니까?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적지만은, 그죠? 당장 확 들어오진 않지만은 인성이에요. 인성이 잘 안 될 때 뭐죠? 가끔씩 물을 뭐죠? 물차에서 공급이 와서 확 부어주는 게 이게 비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수도 빼가는 거죠. 쓰는 거죠. 식재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물이 균형보다 더 높다는 거죠. 이게 신강이에요. 신강. 그러면은 이 신강은 뭐죠? 왜 신강이 됩니까? 여기서 물을 쓰는 것보다는 뭐죠? 이쪽에서 물이 공급되는 게 더 많을 때 이렇게 쌓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균형을 낮추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죠? 파이프 하나 더 들어가서 더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물이 내려갈 겁니다. 그죠? 그럼 물이 모자라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모자랐어. 자, 물이 모자란 부분, 이 부분이 그죠? 눈꺼풀이가 모자라. 이게 신약이죠. 자, 신약 같으면은 들어오는 물보다는 나가는 물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끌어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이거 안 쓰면 안 된다 그럽니다. 안 쓰면 안 올라가죠. 이거 물 안 들어오면은. 그지? 여기서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지 뭐죠? 이렇게 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뭐냐면은 신약일 때는 뭐죠? 물을 채우는 인석이나 비급이 용신이 되고, 그지? 신간일 때는 뭐죠? 물을 빼가는 식재관 중에서 하나가 용신으로 된다. 사실은 인성을 비급으로 용신을 잡아둬요. 큰 문제가 없고요. 식상을 잡든 관성을 잡든요, 재성을 잡든 용신을 잡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용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신의 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모습, 이거는 틀리 잡으면 약간 오류가 있겠죠. 그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힘들게 사나 뭐 그냥 사나 인생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의 굴곡지 면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운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용신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요, 신약일 때는 인성이나 비급이나 다 올라가요. 그죠? 식재관은 다 내려가요. 반대로 신강명식에서는 올라갈 때는 뭐죠? 운이 올라가는 운은 관성이나 식상이나 재성이나 다 운이 올라가요. 인성과 비급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죠?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용신이 용도가 뭐냐는 거지. 그 용신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막 그 서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간단히 생각해야 돼요. 그지? 복잡할수록 뭐죠? 복잡할수록 사실은 진리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운세 대입에 대해서, 그지? 운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는데요. 이 운세 대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대다수 아마 이거는 제가 자랑을 좀 할게요. 대한민국의 명리 선생님들 중에서 세운과 대운을 넣어서 정밀하게 하나하나 분석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찾아보세요. 왜 못하냐면은 그분들이 저보다 실력이 못해서 안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요, 이 도서량, 책본 경력, 이런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은 분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 많아요.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역학동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제가 가끔 그게 요즘은 안 들어갑니다만은 들어가 보면은요, 옛날에 그러는 거 보면은, 야, 이 양반들 얼마나 이 공부를 했을까. 그죠? 그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뭐죠? 나중에 푸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잘 못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왜 제가 십성만 하고 신살이나, 그죠? 형충파에나 12운성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것들이 전혀 가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시대적으로 좀 잘 안 맞는다는 게 하나고,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다 적용하면은 나중에 운세 대입할 때 뭐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지? 지금 뭐죠? 상승상부 가지고 대입을 해도요, 대운과 세운을 대입하면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뭐죠? 형충파에 보고, 신운성 보고, 신사를 봐버리면은 도대체 이 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올해 병신년인데 병신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도대체 뭐죠? 감을 못 잡아요. 또 그렇게 연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운세 대입할 때 보면은 공부할 때는 대운만 공부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때 좋았더라. 그지? 근데 나중에 실제 볼 때는 뭐죠? 이것도 버려버립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올해 운만 가지고 올해가 더 타.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세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자, 희용기관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을 확실하게 반복으로 듣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희용기관을 잡은 내용들이, 그죠? 이렇게 잡은 희용기관들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대략적인 길만 아시고, 앞으로는 명식을 보면은 뭐죠? 지금까지는 10선을 바꿨죠. 이렇게. 그지?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됩니까? 신강, 신약을 틀리더라도 이거 신강이냐, 신약이냐. 사자나,